저는 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집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지하철이나 병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으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어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우리 아이 과의존 문제 심각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들은 어른들에 비해 호기심과 충동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만 발달 특성상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이나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아직 부족해서 스마트 기기가 제공하는 자극성에 빠지면 쉽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들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개개인의 기질도 있겠지만 부모의 과의존 유무나 가족 형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의 단절, 건전한 놀이 문화의 부재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의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내 아이의 과의존 정도를 파악해 본 후 결과에 따른 행동 지침들을 살펴봅시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의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별 척도 문항으로 과의존 정도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스마트폰 과의존 관찰표를 통해 우리 아이의 과의존 상태를 진단해 볼까요? 1번부터 3번은 조절 실패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지도를 잘 따른다.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한다.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4번부터 6번은 현저성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고 한다. 7번부터 9번은 문제적 결과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계산하고 1에서 3번 문항은 반대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총 합산 점수가 28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 24점에서 27점일 경우 잠재적 위험군, 23점 이하일 경우 일반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척도 결과와 해석을 살펴볼까요? 일반 사용자군의 경우 부모의 통제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조절되고 있어서 일상생활의 주요 활동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이 요구됩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과의존 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양상이 종종 관찰되며 그로 인해 부모-자녀 갈등이나 일상의 놀이,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의존 위험을 부모가 깨닫고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에 저항하며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하고자 하고 그로 인해 부모-자녀 갈등이나 일상의 놀이, 학습 문제, 아울러 신체 건강 문제까지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성향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병원이나 스마트 쉼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아이의 과의존 정도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 바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일 텐데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미디어 시청입니다. 미디어 과의존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예 못 보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타협점을 찾고 미디어 시청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영향들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에게는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놀이를 하는 것에 발달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줄 때 부모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처럼 영상 내용에 대해 대화하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의 내용을 영유아의 일상생활 경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TV 등 미디어를 항상 켜놓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적지 않은데요. 영유아들이 일반적인 놀이에 집중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미디어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놀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외놀이에 비해 디지털 기기 이용 활동을 더 많이 할수록 유아의 공격적 행동이나 자기조절력 부족 문제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하다는 것은 미디어 과의존의 위험 없이 여타 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이용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의존인지 어느 정도 위험성인지 먼저 파악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모든 욕구를 스마트 기기로 해결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